오늘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좀 이따가 원가액의 숙제 검사할게요. 음. 혹시 다 감기예요? 아니에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알죠? 요즘 감기 때문에 좀 결석 하시는 분들 꽤 생기더라고요. 요즘 추워가지고. 음, 맞죠. 저 예전에 코로나 때 저도 난 불사신이라고 안 걸려가지고 예, 딱 한번 걸려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지금도 난 감기에 안 걸린 한 10몇 년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난 감기 안 걸린 불사신 했다 걸릴까봐.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오늘 부가가치세 가장 중요한 신고서를 할 거예요. 신고서를 할 건데, 우리 신고서를 할 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저번에 뭐 가산세 조금 하다 말았죠, 여러분들. 그죠? 가산세가 잘 나오는 게, 저번에 했던 세금 계산서 쪽하고, 여기 지금 하는 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보시면 일단 우리 요 신고불성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 의무를 위반을 해야 가산세 낸다라고 했죠. 그 말은 세법상 권리를 행사를 못하면 그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의무를 안 하면 가산세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권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권리는 나한테 혜택이잖아요. 의무는 내가 혜택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뭐냐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야, 돈 받을 권리 행사하지 않아. 돈 받지 마.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을 내가 모르고 과다 신고하는 과다 신고. 납부할 세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인데 내가 모르고 500만 원 낸 거예요. 공을 더 붙여가지고 그 계좌에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런 썩을 놈 봐라? 50만 원 내야 되는데 500만 원 내서는 가산세 대상. 눈물이 앞을 가리죠. 450만 원 더 냈는데 때린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만 잘못하면 막 습관적으로 가산세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쪽은 나쁜 놈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뭐만 대상이냐면 여기 과소 신고만 가산세 대상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무신고는 내지 않아요. 됐죠? 그거 좀 외워주시고, 그럼 우리가 과소신고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이거는. 거꾸로. 500만 원 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덜 붙인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낸 거야. 이거 썩을 놈인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맞죠? 그랬을 때,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시죠?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라라는 건 암기사항이지 이해사항이 아니다라는 뜻.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는 공급가액 1%. 눈 잘 마주치고 계시죠? 1%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연수치 하면 공급가액의 0.5%, 0.5%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가산세는 금액 기준일 수도 있고 세액 기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했었던 세금 계산서는 단기 중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지 마지막에 신고할 때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최종적으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최종적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액 기준이다라는 거 일단은 알죠?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세액 기준이에요. 세액 기준. 알죠?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10%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무작정 암기예요. 무작정 암기. 10%를 암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꼭 잘 외워주시고 제가 외워달라는 건 신고서에 없어서 그래요. 10%꼭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고는 원래 제때 해야죠. 제때 해야 되는데 내가 제때를 놓쳐가지고 내가 여기 있죠.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 후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가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어겼지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신고해주면 가산세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했죠? 근데 그 깎아주는 가산세가 이름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 이름에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수정 신고라고 하거든요. 일단 무시하고 예, 그랬을 때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간 가산세만 지금 하는 감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죠? 이거 외우세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뭐가 있냐? 지금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 있잖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매출액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업자니까 본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즉 영세율 매출액 신고를 제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두드려 패는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만 대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준비 시작. 자, 여기 여러분들 준비했어. 자. 원치 않지만 아무도 원하지.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없는 수요가 없죠. 자, 이 중에서 외워주실 게 우리 시험에는 2번만 외워주시면 돼요. 2번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수정 신고하면은 내야 될 가산세의 75%를 깎아줘요. 조심하셔야 돼요. 75%만 외우시면 안 돼요. 됐죠? 75%만 외우시면 안 되고 꼭 감면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감면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산세 얼마 낼 건데를 적어야 되거든요. 됐죠? 한번 사례 들어보기 일단 외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 시험에는 예정신고 때 내가 깜빡한 거예요. 예정신고 때 납부할세액이 있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걸 주로 출제해요. 그럼 예정신고 때 못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거 1개월은 넘죠. 그죠? 근데 딱 3개월 텀이란 말이야. 딱 3개월 이내. 그죠? 그래서 75%를 깎아준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어떻게 입력하냐, 그러면. 여기다가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메뉴 좀 가볼까요? 메뉴 좀 가보면, 일단 회사가 2000번인가? 2000번으로 가볼게요. 2000번. 한번 메뉴는 좀 봐야 되니까. 회사 2000번으로. 세무 2급으로 놓으시고. 메뉴 좀 가보죠. 2000번 오셨어요. 배움, 주식회사 배움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 오셨죠? 여기에서 부가가치 클릭하셔가지고 신고서 여기 예. 자, 날짜는 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해볼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가산세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맨 아래로 가시면 여기 26번 쪽에 카가 있어. 카. 여기가 가산세 명세가 카를 클릭하면 뜨거든요. 오른쪽에. 뜨세요? 오른쪽에 카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산세 명세가 뜰 거예요. 보이시죠? 예. 자, 그랬을 때 세금 계산서 우리 잘 나오는 게 요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그죠? 그다음에 요게 우리 법인이 종이 발급했을 때 여기.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얘는 얘예요, 얘. 여기. 지금 하는 얘는 여기 신고 불성실. 요거. 됐죠? 요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고불성실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과소, 일반. 일반은 그냥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되세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곳 여기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 이름만 뒤쪽이야.
뒤쪽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10%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정신고 때 50만 원을 과소신고했대요. 그렇죠? 50만 원만큼 과소신고해가지고 이걸 확정신고 때 낸대요.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50만 원을 적는 거예요. 한번 50만 원 입력해보세요. 50만 원. 여기다가 50만 원 입력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50만 원을 입력하면은 우리 이거 아까 10%라고 했죠? 10%. 아까 여기 10% 가산세 여기. 가산세 외우셔야 돼요. 10%. 그럼 10%면 50만 원에 10% 곱하면 원래 5만 원이잖아요. 여기. 맞죠? 그래서 여기다 원래 5만 원 입력하는 게 맞거든요. 맞죠? 여기 원래 5만 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래는 5만 원 잡아야 되는데 다시 우리 3개월 이내니까 이 5만 원에 몇 프로 깎아주냐면 75%를 깎아줘요. 되세요? 그러면 이 5만 원에 몇 프로를 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25%. 그렇죠. 그렇죠. 그럼 25%를 곱하면 12,500원? 맞죠? 12,500원 돌리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알죠? 그래서 12,50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만 곱하지 마시고 꼭 감면까지 해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산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근데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는, 이거 어디 갔어? 어디 하고 있지? 자, 이제는, 납부지연. 자, 이또 마찬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예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방금처럼 50만 원이었대요. 50만 원. 근데 50만 원을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좀 지나서 내는 거니까 이자가 붙는 거, 이자. 그 이자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알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다, 여기 납부지연 있죠? 요 납부지연에다가 납부를 늦게 한 세액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납부지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납부지연. 그럼 여기 만약에 납부를 지연한 세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50만 원 한번 잡아보세요. 하고 엔터. 엔터 누르면 컴퓨터가 납부지연 일수 계산이라는 창을 띄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기 예정 신고 걸 2기 확정 신고 때 낸다라고 가죠. 원래 2기 예정 신고 때 50만 원만큼 냈었어야 되는데 2기 확정 신고 때 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예요? 그렇죠. 당초에 제때 당초니까 당초에 50만 원은 2기 예정 신고 때 해야 되니까 10월 25일 날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2023년 10월 25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2023년 10월 25일. 근데 납부는 여러분들 일찍 납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만약에 근데 시험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2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 12, 그렇죠. 1월 25일이죠. 그럼 여기다가 2024년 1월 25일 날 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1월 23일 날 했다라고 하면 23일로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알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끝. 얘는 감면 없어요. 납부지연이자 이름이. 납부지연이기 때문에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줘가지고 제가 계산식에 색깔도 안 넣은 거예요. 알죠? 아까 했던 과소신고만 10% 하고 감면율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얘도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고불성실이라는 게 들어가죠? 신고불성실. 그죠? 영세율. 자, 그래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0.5%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없어요. 맞죠? 영세율은 세액이 0이죠, 0. 그래서 영세율은 금액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산세 때릴 때. 근데 0.5%거든요. 그래서 저 화면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0.5%가 영세율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0.5%가 세팅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도 이름에 신고불성실 들어가니까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일찍 신고하면 우리 아까 외워야 될 게 얘였으니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거 신고불성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75% 가면. 그렇죠. 음.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영세율 매출액 1,000만 원 했대요. 영세율 매출액 1,000만 원. 그죠? 영세율 매출액 1,000만 원을 했는데 내가 모르고 예정 신고 때 영세율 매출을 신고 못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영세율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예정 신고 때 못 하고 확정 신고 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세율 매출을 제때 신고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0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있죠? 그죠? 여기는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사례에서 1,0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번 1,000만 원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5만 원을 지가 구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했었지만 여기 신고불성실이라는 이름 들어가잖아요. 보이세요? 신고불성실? 그럼 얘도 지금 예정 신고 걸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죠. 그럼 또 여기에 또 몇 프로 감면. 그렇죠. 75% 감면이니까 다시 얘는 여기에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12,500원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꼭 감면을 외워주셔야 돼, 이런 거. 아셨죠? 이렇게. 현실에서는 가산세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